30강의 1번을 보도록 하자. 고대 이집트의 용어, 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대 이집트의 용어가 있는데 그게 요 단어였대. 그런데 이 단어는 또한 의미했던 단어야. 피부와 그리고 본성, 성격,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던 단어고, 그리고 이 단어가 was represented라고 하는 표현이 되었대. 부분적으로는 뭐에 의해서? 뒤에 나와 있는 인간의 머리카락의 어떤 상형 문자에 의해서. 자, 요게 지금 어떤 걸로 좀 볼 수 있냐면 해석은 나쁘지 않거든.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서도 용어가 있겠지. 어떤 뭐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니까. 물론 언어 체계는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고, 색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게 요 단어였다는 거야. 그런데 현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color이라고 하는 것과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colo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색, 파란색,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였겠지만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color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피부, 본성, 어떤 속성 또는 성격, 존재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로 봤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의미들 중에서 사실은 조금 더 가면 이 단어가 표현이 됐는데 일부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의 일부가 표현이 되었다라고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뒤에 나와 있었던 인간의 머리카락의 상형 문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이 사람은 이제 글을 쓰겠지. 근데 이때의 문자는 아마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거고, 상형 문자에서 인간의 머리카락의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가 있을 거고, 이 상형 문자를 쓰는 것 안에 이 상형 문자를 이제 썼을 때 뭔가 그림처럼 이렇게 그렸겠지. 거기에서 color이라고 하는 것의 일부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진 거야. 이 말이 조금 어렵게 쓰였다. 뒤에 the members of that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구성원들은,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의 구성원들은 had noticed, 주목했던 거지. 뭔가를 알아차렸던 거야. 아주 놀라운 유사성을. 어떤 유사성? 색과 인간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야. 그들에게 있어서는 색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뒤에 like라고 하는 뭐뭐와 같은, 사람과 같았다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힘, 개성,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과도 같은 거다라고 본 거였어. 색도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걸로 본 거야.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로 쓰면 안 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 뒤에 이집트 사람들은 단지 only sense라고 하는 감지하고 뭔가를 감지할 수 있었긴 하겠지만, 이 as라고 하는 것이 양보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 뭐뭐일지라도 이집트 사람들은 단지 이 앞에 이러한 의미들을 감지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있어. 뒤에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지, 즉 색과 인간이라고 하는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있어. 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만들어지지 뭐에 의해서? perceivers라고 하는 지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 용어를 통해서 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제 sense, 느끼는 정도였던 것 같아. 그 정도를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지금 센스라고 했잖아. 뭔가 느끼기만 했던 거야. 이게 고대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달하진 않았겠지. 우리는 이제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빛의 파장 같은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뭔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색과 인간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러한 것들을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알고는 있었지. 그래서 감지하고 느낄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로 쓴 거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단지 느낄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이제 논리적인 관계를 좀 설명하겠지. 색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지하는 사람, 지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모든 색조,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모든 색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즉 다시 말하자면 in the same gray matter, gray matter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두뇌거든. 그러니까 우리 두뇌의 일부분이야. 원래 이게 두뇌의 일부가 회색 빛을 띈다라고 해서 gray matter이란 말을 쓴다라고 한대. 즉 언어를 형성하고, 그리고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야기시키고, 생각을 형성하고, 그리고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두뇌, 똑같은 두뇌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두뇌 속에서 지금 앞에 나와 있었던 모든 색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과정들, 이러한 어떤 그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잘 알고 있지. 이집트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감각,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소인데, 그러니까 어떤 재료라고 보는 거야. 우리의 상상력의 색소, 어떤 재료인 거야. 그럼 이 상상력이다라고 하는, 상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칠할 수 있는, 우리가 전 세상, 온 세상을, 이 모든 온 세상을 다 칠할 수 있는 상상력의 어떤 색소라고 볼 수 있어.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하자. 여기가 조금 애매하지. Color is a pigment of our imagination. 요 부분, 요쪽 부분을 좀 보면 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 색은 단순한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야. 여기서 보면 색은 결국에 보면 인지하는, 지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럼 요걸 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요 뒤에서 또 보면 언어를 형성한다던가 기억하고 감정을 야기시키는 우리의 두뇌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뒤에 우리가 세상을 칠하는, 즉 세상을 칠한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야.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상의 색이라고 본 거지. 즉 색깔이 단순히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상상력을 통해서 생성되고 해석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색을 봤다라고 하는 거야. 좀 어렵지, 여기 부분이. 그러니까 we paint all over the world라고 하는 건, 물론 우리는 이 색조나 색을 가지고 세상을 칠하겠지. 그럼 우리가 세상을 칠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는 거고, 결국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현된 모습이라고 보는 게 좋겠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생각,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구현된 어떤 결과물, 이렇게 색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의미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도시보다도 더 크고, 그리고 어떤 기계보다도 정교하고,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다운 이것이,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훌륭한 인간의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거야. 모든 것에 있어서. 여기 them all 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창조물인 것입니다 라는 걸로. 여기 them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 all 이라고 하는 거, 이 구체적으로 딱 찝기는 좀 애매하고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다 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들이고, 결국 이 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이지, 그것을 뒤에서 이렇게 만들어줬던 내용이었어.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represent라고 하는 거 타동사, 목적 없으면 수동이 되겠고, 그리고 ing나 pp가 명사를 꾸밀 때에는 관계를 본다라고 했지. 이 닮음, 유사함이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ing가 되겠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는 뭐 크게는 없을 것 같다. 내용적인 것들은 다 된 것 같군요.
2번을 보도록 하자. 참 재밌는 설계의 모습이야.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18세기의 공리주의 철학자래.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는 좀 쉽게 보면은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의미야. 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promoted 장려했어. 사회적인 이점 뭐에 대중감시라고 하는 것에 사회적인 이점을 장려하고 촉진하고 그걸 뭐 옹호했던 이 공리주의 철학자인 이 사람이 주어 동사 설계를 했대. 페나옵티콘이라고 하는 걸 설계했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만 원형 건물이야. 그리고 이 원형 건물에서는 감시를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수이던 노동자던 환자던 아니면 학생이던지 간에 이 사람들이 were placed 놓여지게 돼. 감방이나 또는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방들에 이러한 것들은 lined along an outside wall 외부 벽을 따라서 줄지어 늘어선 어떤 깜방이나 또는 방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건물이다 라고 한대. 지금 뭔가 계속 끊어지고 있는데 그냥 끊어서 가면 된다. 이 부분은 이 사람은 대중감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대중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점이 있다. 왜 그러냐면 사회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벌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하도록 감시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감시를 통해서 사회적인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이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이 뭘 만들었느냐?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건 당연히 mass surveillance라고 하는 대중 감시에 관련된 뭔가를 만들었겠지. 그게 이제 원형 건물이 됐던 거고 이 건물에서 보면 to be observed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뭐뭐 하게 될 정도의 의미로 보면 돼. 투동사 원형이 미래적인 의미가 좀 있잖아. 그래서 관찰될 이라고 하는 거는 감시가 이루어질, 감시될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뒤에서 이제 부연 설명으로 요만큼 뭐뭐이든 아니든지 간에 whether를 쓴 거야. 이 사람들이 요거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뒤에 나와 있었던 이 외벽을 따라서 쭉 늘어서 있는 뭐 이게 방들이 이렇게 외벽을 따라서 이렇게 쭉 늘어서 있나 봐. 이렇게 원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방 작은 셀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포인데 요걸 이제 감방이라고도 봐. 여기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원형 건물을 만들었대.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인스펙터이라고 하는 감시자가 되겠네. 감시자는 앉았어. 어디에? 그 칸막이 칸에 안에 at the center of the circle 그 원형 가운데에 booth라고 하는 것이 칸막이 칸이거든. 이 하나의 칸막이 안에 그 안에 앉아 있었어. 그런데 이 부분은 unseen 보여지지 않았네. by those being watched라고 하는 감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보여지지 않은 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감시당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한 채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못 본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채 이 원형 중심에 있는 하나의 칸막이 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시자는 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감시당하는 사람들을. 이 벤담의 이 사람에 따르면 비록 뭐뭐이지만 이러한 감시자가 could not observe 감시를 할 수는 없지. 모든 거주자, 즉 모든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at every moment 모든 순간에 다 한 번에 볼 수는 없잖아. 감시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도 뭐를 they could be seen 그들이 지금 감시를 당하고 있어. 보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수동이잖아. 그러니까 보여지고 있다, 감시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감시당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야. 뒤에 뭐 하기에 죄수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이게 behave가 원래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 죄수들이 올바르게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make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 그리고 keep workers on students on task라고 하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계속해서 일에 뭔가 여기 on task 그러니까 일에 있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충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지.
실제 감시를 다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감시를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신들이 감시당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날 볼 수 있어 라고 알게 만들면 올바르게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은 되겠다라는 거야. 요 건물 페나옵티콘의 물리적인 디자인은 실용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어. 그러니까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디자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현실성도 좀 떨어지고, 하지만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같은 내용, 행동이 통제될 수 있는 거야. 규제될 수 있어. 규제를 받을 수 있어. 뭐에 의해서? strip away는 벗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없애는 거겠지. 사생활을 없애는 것에 의해서 규제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는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야. closed circuit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폐쇄회로 TV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폐쇄회로를 선생님도 좀 잘 몰라서 좀 찾아봤더니만 일정한 장소에서 또는 특정한 사람만, 사용자만 입력된 영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회로를 폐쇄회로라고 한대. 그러니까 폐쇄회로 TV, 그러니까 인스펙터이라고 하는 이 페나옵티콘에서 감시자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폐쇄회로 TV는 both 어디서 on our streets 우리의 어떤 뭐 길거리 위에서, 또 inside public and private spaces라고 하는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 안에 이 모든 곳에 있는 이 폐쇄회로 TV는 얘가 주어 단수 is 현대적이고 뭔가 좀 미묘하고, 그리고 좀 더 이 미묘하다라고 하는 건 눈에 잘 안 띄는 거야. 그런 의미로 미묘한 걸 쓴 거야. 현대적이고 눈에 잘 안 띄고 좀 더 실제적이고 실용적일 수 있는 첫 번째 건축학적인 이 페나옵티콘의 그 첫 번째 건축학적인 그 페나옵티콘의 버전 2,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버전 2라고 하는 것은 1 다음이니까 두 번째 모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that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지칭하는 거.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대중 감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생각을 좀 했고, 대중들을 감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시자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감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고 이러한 구조를 만들게 되면 사람들에게 자신이 감시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게 됨으로써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하던 일을 계속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지. 문법을 봅시다. 자, 이거 designed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얘가 주어였지. 주어 동사 자리로서 쓰여진 것. 그리고 뒤에 관계 부사, 여기 장소에 관련된 것이 있고, 뒤쪽에 나와 있는 주어와 동사, 비동사 PP는 완전한 문장이야. 그래서 관계 부사 썼고, 미래적인 의미라고 설명을 했었던 부분, observe 타동사, 목적 없으면 수동. 그래서 to be observed. 뭐뭐이든 아니든지 간에 라는 양보의 의미로 whether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어. 이 부분. 그래서 만약에 뭐 쓴다면 뭐뭐이든 아니든지 간 whether they were prisoners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lined라고 하는 것은 줄지어 세우다라는 의미도 있거든. line이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서 수동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 enough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투동사 원형을 기본적으로 갖는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이건 이렇게 볼 필요도 없겠다. 다른 형용사 부사하고 연결될 때 좀 보는데, 여기에 투동사 원형이 앞에 있는 enough를 수식하는 거지. 뭐뭐 하기에. 투동사 원형이 형용사나 부사를 부연 설명할 때는 뭐뭐 하기에 앞에 거 이런 식으로 가. 그리고 사역동사 나오면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 PP인데 behave는 자동사야. 그래서 수동구조 안 되겠지. keep은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keep이라는 것. 동격의 접속사로 that을 써준 거였고, 얘도 주어 동사 찾는 거 좀 조심하면 되는 부분이었어. 강의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아서 간단하게 해석 정도로 아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소비의 모습, 소비의 형태는 has been changing, 지금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뭐로부터? 뒤에 나와 있는 소유로부터. 뭐로?
이용이라는 걸로 액세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딘가에 접근해서 그걸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소유에서 이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쭉 계속 지속되는 모습들. 그래서 완료형과 진행형을 같이 써준 거야. During recent years,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봤더니만 because of 뒤에 것 때문인데 어떤 이동 때문이야. 이동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이제 변화로 볼 수 있겠지. 변화 때문인데 어디에서? 소비자들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의 변화와 뒤에 나와 있는 advancement technology라고 하는 기술 발전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진 거야. 그리고 기술이 발전했어.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의 형태가 소유에서 이용이라는 걸로 계속해서 변화해 오고 있다라고 한대. 뒤쪽 봅시다.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걸로 좀 볼 수 있겠지. 온라인 플랫폼의 advent, 출현, 도래, 이 출현과 함께. 근데 이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has made unlimited, 무제한적인 수에 제한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무제한적인 수의 뒤쪽, 그러니까 unlimited number of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수의 정도로 보면 되겠지. tangible, 유형의, intangible, 무형의, 유형과 무형 자원들, 수없이 많은 유형, 무형 자원들을 make, 목적어, 형용사,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 온라인 플랫폼의 출현으로 인해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잃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그 가치를 어디에서?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가치를 잃게 되었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 거고, 그리고 그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었거든. 그러한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소유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되겠지. 그게 눈으로 보이던 안 보이던, 만질 수 있던 없던지 간에, 형체가 있던 없던지 간에 이러한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다 보니 소유라고 하는 거 굳이 내가 가질 필요 있나? 소비자의 마음속에서는 이거 뭐하러 가져? 나중에 그냥 빌려 쓰면 되지. 뭐 이런 식이 된 거야. 소비자들은 믿고 있지. 이용, 자원에 대한 이용 또는 access to resources라고 하는 것은 자원에 접근하는 건데, 이건 자원을 이용한다고 보면 돼.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뒤에 거와 관련되어 있다. 더 적은 위험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야. 뭐보다? 소유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자원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거를 나중에 사용하는 것, 내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그거를 이용만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덜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잠재적인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다는 거야. 이게 앞으로 발생할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사회적인 손실이 더 크다. 어디서?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뭐보다도 공짜를 기반으로 한, 무료를 기반으로 한, 유료를 기반으로 한, fee는 요금이니까, 그러니까 무료 또는 유료 기반의 이용에서보다도 뭘 이용할 건데, 뒤에 나와 있는 이 product, 상품을 무료 또는 유료를 기반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보다도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앞에 나와 있었던 어디 갔냐? 경제적이고 재정적이고 금전적이고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손실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야. 우선은 딱 보면 우리가 구매를 하려면 초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지. 그런데 나중에 여기 나와 있어 그때 필요했을 때만 잠깐 빌려 쓰는 거라면 그 빌리는 비용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경제적인 재정적인 손실로 봤을 때에는 구매가 훨씬 더 많이 들겠지. 그리고 또 사회적인 손실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면 이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라고 하는 건 항상 여럿이 함께하는 이라는 의미잖아. 이 부분에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내 생각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뭔가를 구매를 했어. A라는 물건을 구매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구식이 되잖아.
그럼 구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인식에 있어서 약간 좀 떨어질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손실이라고 보지 않을까 싶어. 개인적인 생각이야. 정답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또는 이것도 있어. 봐봐. A라고 하는 것을 구매를 하게 되면 요 A라고 하는 것을 구매했어. 그럼 A가 사라졌지. 그럼 다른 누군가는 A를 사용할지가 못하겠지. 이걸로 보는 게 좀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뒤에 공유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회적인 손실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A라고 하는 자원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쓰게 되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지만 이게 구매를 해서 소유를 해버리게 되면 A가 사라져서 누구나 이걸 쓸 수 없어. 그 의미에서 사회적인 손실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가끔은 나도 설명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 갑자기. 그게 사회적인 손실로 보는 게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아. 문맥상으로 쉐어링하고의 어떤 대조관계가 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다시 가볼게. 또 뒤쪽에 이 모든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생각,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유 관행이라는 걸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뭔가 많이 바뀌었지. 온라인 플랫폼도 생겼고 그리고 기술도 발달했고 소비자들의 어떤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공유 관행, 그러니까 공유하는 어떤 행위가 만들어진 거야. 이건 이름이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sharing economy라고 하는 공유 경제라고 불리는 그런 공유 관행을 만들었고, 이 공유 관행 또는 공유 경제에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자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이 협력 소비라고 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있어. 대부분 보면 이게 뭐 맘카페 이런 데서 좀 많이 가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은 양이 굉장히 많아. 그게 너무 많잖아.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 하나 사는데 한 박스에 100개가 들어있어. 내가 그걸 어떻게 다 먹냐. 사람들을 모아. 한 10명을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가서 물건은 사오겠지만 비용은 같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사실은 손해지. 10명이 오면 10개를 팔아야 되는데 한 개밖에 못 파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자원을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 Sharing Economy Practices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당근이라는 것도 있잖아.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경제, 이 공유 경제 행위,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영역에서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 공유경제 관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have become, 되어왔어. 굉장히 인기가 있어왔고, 그래서 시작했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전통 기업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어. 전통적인 기업들은 어떤 매장이 있고, 여긴 온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직접적인 매장에 손님이 가서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직접 사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리고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없지. 이 전통적인 기업들은 소유의 개념인 거야. 소유, 여기는 공유, 이게 가장 대립되는 개념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disrupt, 요것도 의미 표시를 좀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크게 따질 게 없었어. 보면은 기본적인 것들이 좀 많았고, name이라고 하는 것도 name, 뭐뭐를 뭐뭐로 부르다, 뭐뭐를 뭐뭐에게 뭐뭐의 이름을 붙이다, 이런 의미로서 목적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즉 A, B의 구조로 쓴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큰 따옴표 하나만 나와 있지?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앞에 있는 걸 꾸며준 거고,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할 때 쓰지. share이라고 하는 타동사 주어 있고 목적어 있고 뒤에 부연 설명. 그러면 타동사가 필요한 거 다 썼고 앞에 나와 있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 그러니까 in which, where 다 괜찮겠네. 나머지는 의미적인 것들을 좀 잘 보면 되겠고,